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자체 중 전국 단위 교육박람회로는 최초인 양천구 Y교육박람회가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행사 비용이 사용됐지만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고 한 업체가 이름을 달리해 2개 행사를 수주한 일명 쪼개기 수의 계약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열린 양천구 Y교육박람회. 로봇 등 미래 첨단 체험부터 진로 진학 입시 설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면서 사흘간 5만 3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한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람회 예산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교육박람회에 2억 8천만 원을 비롯해 진로 직업 체험과 미래교육,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모두 1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진행된 교육박람회 사업을 제외하면 진로 직업 체험 등 20건의 프로그램이 모두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부분은 계약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여성 장애인 기업, 2천만 원 일반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또 2억 8천만 원짜리 박람회 주행사가 긴급 입찰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1회 행사가 치러졌는데 올해 계획된 2번째 행사를 굳이 긴급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겁니다. 계약법상 어떤 근거로 긴급 공고를 하신 건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서 대부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60% 이상 또 집행을 하도록. 저희 5월로 날짜가 정해진 게 언제쯤이었죠? 학사 일정과 연계한 상반기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평가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실기하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또 입찰로 행사를 수주한 업체가 2건의 다른 사업을 수의 계약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이름을 달리해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일명 쪼개기 수의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표가 동일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쪼개기 수의계약 발주한 것 아니냐. 누가 봐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는 같지만 사업자 등록이 하나는 행사 대행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인터넷 사이트 공모전 운영이라는 그 사업자 명칭이 틀리죠. 양천구는 여러 행사를 박람회로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던 기존 방식을 택했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체 선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만큼 내년부터는 수의 계약을 지향하고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 탄소중립 주민실천단 발대식이 지난 4일 은평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탄소중립 주민실천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활동 내용은 환경교육,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참여, 탄소중립 홍보 등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당선 인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의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맞닿아 있는 곳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또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깊게 고민해왔다며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평구 갑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박주민 의원은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면서 3선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은평구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 한국 역사 탐방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 해외 한국 역사 탐방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윤봉길 의사 의거지인 홍구공원,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만국 공묘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10일 늦은 저녁.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었던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3선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1개를 야당 몫으로 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일정 거부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려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의총을 했고 또 내일도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의총을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진전해 나갈 것인지 지금 총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 몫의 자리로 비워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10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 구성 완료 시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넘어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7개 그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지 아니면 계속 이른바 보이콧 입장을 유지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보이콧을 계속 한다면 결국은 야당이 추천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채워야 되지 않나. 반쪽 개원했던 22대 국회는 반쪽 원구성을 두고도 당분간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남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남북 갈등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는 접경 지역 시군 부단체장과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의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주민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김 도지사는 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단 살포 행위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또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신월동과 같은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으로 최대로 적용하면 임대주택은 40%까지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아타운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 신월동의 경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62만 원으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5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2.4%로 지방 8.2%보다 전월 대비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특히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2,669가구에서 4월 4,260가구로 59.6% 급증했습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달 분양시장도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의 6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월 83.9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76.7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 10가지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우선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의 수도권 차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첨단 산업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은 70%까지 국비로 지원해주는 반면 수도권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추진단에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과 외국 교육기관의 평생 교육기간 포함 등 각종 지역 과제 등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성남 분당 신도시 시민협치위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비 방안과 지역 현안 등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12일 군포신도시와 평촌신도시, 13일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에서도 시민협치위원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경기도는 기후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복합 개발과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의 정비 비전을 공유하고 재정비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내놓은 뒤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들에게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모두 18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대상은 지역구 후보자 148명 중 123명이었는데요. 전액 보전 대상이 122명이었고 50% 보전 대상이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 보전액은 1억 4,7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비 보전액이 2억 2,300여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비 보전액은 5,800여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에서 15%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은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전철이 다니는 철로에서도 발견돼 운행 차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천왕 차량기지와 2호선 군자 차량기지 등에서 북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풍선이 떨어진 곳에는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폭발물과 화학물질 감식을 한 뒤 폐기 처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서울시의회는 운행 중인 지하철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 판매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인데요. 도특사경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요소를 차단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